ITQ 한셀 자격시험의 출제유형 02 제1작업의 데이터 입력 및 제목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 입력한 후 병합하는 방법과 셀 테두리를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도형을 이용하여 제목을 작성한 후 그림자 스타일까지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입력 방법에 대한 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 한셀 시험은 제1작업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숫자는 입력했을 때 오른쪽으로 자동 정렬되고 문자는 입력했을 때 왼쪽으로 정렬됩니다. 그리고 한 셀에 입력할 내용이 두 줄인 경우에는 첫 번째 줄을 입력하고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줄이 바뀌게 됩니다. 출력 형태에서 함수를 이용하여 답을 작성하는 1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6가로 부분과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는 H14셀의 데이터는 입력하지 않고 빈 셀로 남겨두면 됩니다. 제1작업 시트에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시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오타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자, 서식은 먼저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을 어떻게 지정해라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렬하는 거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해주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을 작성하여 출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서 도형을 이용해서 제목을 입력하고 서식 지정을 한 후에 그림자 스타일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자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입력하고 셀을 병합해 줘야 합니다. B4셀을 클릭을 하고요. 관리 코드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셀 포인터가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자, 여기에 첫 번째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자료 입력을 하고 나면 셀을 병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부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자, 살펴보면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평균, 가솔린 차량의 주행 기록 합계, 대각선 그어질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 만원. 자, 이렇게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셀 병합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셀 영역을 병합할 부분을 잡아주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병합 부분 잡아주고요. 세 번째 병합 부분, 마찬가지로 네 번째 병합 부분을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잡아준 후 위쪽에 보면 병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병합 옆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셀이 한꺼번에 병합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자료를 입력하다 보니까 글자의 내용이 기존의 셀의 너비보다 길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면에 다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열의 너비를 넓혀줘야 되는데요. 자, 열의 너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방법은 열과 열 사이의 경계, 즉 위쪽에 A, B, C 써있는 열 머리글 부분 있죠. 그 부분에 C하고 D열 사이에 세로 경계선에다가 마우스를 놓게 되면 포인터가 양쪽 방향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간격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열과 열 사이에 경계 부분에다 마우스를 놓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열의 가장 긴 문자열을 찾아
자동으로 간격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같은 간격으로 조절할 부분을 열 머리글에서 클릭해 가지고 범위를 잡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열과 열 사이에 경계해 놓고 드래그해서 조절하게 되면 선택한 열의 너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간격이 동일하게 맞춰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 높이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 1행부터 3행까지를 범위로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단추 눌러 행 높이 지정을 클릭합니다. 행 높이를 23으로 지정하고요.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목 부분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은 행 높이를 30으로 지정합니다. 설정을 클릭합니다. 5행부터 13행까지는 행의 높이를 20으로 지정합니다. 행의 높이를 얼마로 지정해야 하는지 정해진 값은 없지만 출력 형태를 참고하여 최대한 비슷하게 행의 높이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입력한 자료의 정렬 상태를 바꿔줘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글자 전체는 어때요? 가운데 정렬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후에는 셀 테두리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셀 테두리를 지정할 부분을 이렇게 범위로 잡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쪽에 메뉴 중에서 편집 탭을 선택하면 여기 테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테두리 옆에 삼각형 단추를 누르셔가지고 먼저 전체 테두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전체 테두리 선택한 후에는 바깥쪽의 테두리만 조금 더 두껍게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테두리 옆에 삼각형을 다시 한번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깥쪽만 조금 더 두꺼운 걸로 지정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쪽에 이 부분의 바깥쪽 선도, 윤곽선도 두껍게 설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범위 잡은 상태에서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 형태와 비슷한 형태의 테두리 선이 그어집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여기 대각선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 대각선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단축키 컨트롤 1키를 이용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의 항목 중에서 테두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테두리 종류를 기본 실선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을 선택합니다. 테두리 종류 선택하고 왼쪽에서 클릭, 오른쪽 클릭. 그러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설정을 클릭하면 대각선이 이렇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을 이용하여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제목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B1셀부터 이제 도형을 그려주면 되는데요. 도형은 입력 메뉴 가셔가지고 도형에 가서 자, 문제에서 제시한 모양을 찾아주고요. 그 모양 클릭, 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도형을 그려줍니다. 도형을 그려준 상태에서는 이 안에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자, 위쪽의 항목 중에서 글자 넣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깜빡깜빡 커서가 나오고요. 여기에 제목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글자의 모양을 굴림 24포인트 검정 진하게 채우기 노랑을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 범위를 잡으시고 글자의 모양 굴림 크기 24포인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검정으로 지정하시고요. 자, 진하게 선택하셔야겠죠? 첫 번째 각. 그런 후에는
글상자 안에 글자를 정렬하기 위해서 자,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글상자의 가운데 정렬, 위아래 가운데 정렬. 그래서 정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도형의 배경색을 자, 노란색으로 채우기 위해서 위쪽에 여기 색 채우기 버튼을 클릭해서 노란색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목 도형이 완성이 됩니다.